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금강산 신계사와의 템플스테이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서 세계적인 명상스승과 수천 명이 함께 모여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DMZ 세계평화 명상대전이 내일 열립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그 어느 종회보다 막중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금강산 신계사에 이어 유점사를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대종사의 입적 52주기 추모 달해제가 송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금강산 신계사와의 템플스테이 교류 사업 등과 관련해 문체부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정영석 기자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연일 총무원장 당선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 원행 스님. 이번엔 종교 관련 담당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에서 금강산 신계사와의 템플스테이 교류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그 신계사에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신들도 그렇지만 또 일반 관심 있는 분들께 그 템플스테이를 개방해서 뭐 일주일에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같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힐링을 좀 하도록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남북 관계가 평화 무드를 타고 있는 만큼 우선 신계사 시설 현황 점검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10여 년이 지나서 최근에 상태가 어떤지 좀 그 점검도 하시고. 원행 스님은 신계사의 템플스테이 방사 증강을 위한 문화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북측 불교도들과의 소통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조선 불교도 연맹과의 활발한 교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불교 남북 불교 뭐 합동으로 뭐 법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조불련하고 이렇게 늘 소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강산 신계사엔 현재 스님을 포함해 40에서 50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 불교 포럼에 북측 대표단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행 스님은 최근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계사를 언급해 신계사를 통한 남북 불교계 사업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한반도 분단 상징인 비무장지대에서 세계적인 명상 스승과 수천 명이 함께 모여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DMZ 세계평화 명상대전이 내일 열립니다. 한국 참선 지도자 협회는 내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DMZ 세계평화 명상대전을 열고 단체 명상과 DMZ 걷기 명상 등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6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렸던 세계 명상대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명상 법회로 한국불교 간화선을 대표하는 해국 스님과 소승불교의 대표 수행자인 태국의 아잔간하, 호주 아잔브람 스님 등이 참석해 명상법을 전수합니다. DMZ 세계평화 명상대전 이후에는 오는 16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대만의 선승 심도선사 등이 함께하는 세계 명상 힐링 캠프가 열릴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의원 총선거가 10개 교구 본사에서의 직선직 중앙종회 의원 선출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7대 중앙종회 의원 선거는 36대 총무원장 선거와 맞물려 교계 안팎의 관심이 다소 덜했지만 그 역할은 역대 어느 종회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앞으로 4년간 조계종을 이끌어갈 새 일꾼들을 뽑는 제17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선거가 끝났습니다. 17대 총선은 16대 종회보다 무투표 당선 교구가 2곳이 늘어난 14곳으로 10개 교구본사에서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우선 제2교구 용주사에서는 성광스님, 현담스님이,
법주사는 원경 스님, 정덕 스님, 마곡사는 재민 스님, 종봉 스님, 동화사는 선광 스님, 지우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통도사는 각성 스님, 진각 스님, 고운사는 등운 스님, 등한 스님, 백양사는 원명 스님, 석장 스님, 대흥사는 법상 스님, 법원 스님, 선운사는 제한 스님, 태요 스님이 17대 종회에 입성했습니다. 교구장 스님이나 말씀 스님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현안 문제가 종단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사를 위하고 종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본사의 종회의원이 되겠습니다. 17대 종회는 정족수 81석 가운데 비구니 대표 2명의 공석으로 모두 79명의 새 중앙종회 의원이 다음 달 9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현재 교계 안팎의 관심은 17대 중앙종회의 첫 개원일로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새로운 종회의 첫 개원일에 취임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임기 첫 시작일인 11월 9일부터 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4일 사이에 첫 중앙종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첫 개원일 오전에는 중앙종회가 개원하고 오후에 조계사에서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취임법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종회는 내년 종단 예산을 확정하는 정기회로서 오전에 개원과 동시에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를 해야 합니다. 첫 개원일에는 최다선인 5선의 초격 스님의 의사 진행으로 전반기 종회의장을 선출하며 원행 스님이 총무원장으로서 중앙종회 인사말도 하게 됩니다. 17대 종회에서는 종단의 각종 입법 미비사항을 점검하고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는 등 역대 어느 종회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눔의 집을 찾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소재로 만든 영화 I Can Speak의 실제 주인공 이용수 할머니. 전 세계 위안부 피해 실태를 알려온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원장으로 활동하다 조계종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 스님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직접 총무원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와 원행 스님과의 인연은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서교동에 나눔의 집이 처음 생겼을 때 맺어진 인연은 지금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2003년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앞으로 전 세계 위안부 피해를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면서 올해 90살이 된 할머니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원행 스님이 할머니들과 제주도에도 같이 가고 정성껏 모셨다면서 총무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화해치유재단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불교계와 정부는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속에 맺힌 아픔을 보듬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세계 해군의 축제, 해군 국제 관함식이 제주도에서 개막돼 이번 행사의 백미인 해상 사열이 제주 앞바다에서 진행됐습니다. 국제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 사열에는 우리 해군의 함정을 비롯해 외국 함정들도 참가해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제주 BBS 황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해군 군함이 제주 남방 해역에 물살을 가릅니다. 국제 관함식의 대표 행사인 해상 사열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해상 사열의 선두는 해군 해상 초계기가 이끌고 우리 해군 함정인 율곡 2함을 시작으로 함영별 크기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외국함 사열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전 세계 10개국에서 군함 15척이 참가했습니다. 해상 사열에는 우리 해군 함정 25척도 참가해 모두 40여 척의 함정과 항공기 20여 대가 늠름한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출봉함에 올라 관함식에 참석한 각국 함선을 사열하고 승조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다는 인류 모두의 공동자산이라며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경쟁하고 바다에서 공존합니다. 바다는 인류 모두의 공동자산입니다. 우리가 오늘 국제관함식에 함께하는 이유는 바다가 미래를 향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국제관함식을 반대하며 격렬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경찰들이 배치됐고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국제관함식은 오는 14일까지 제주 해군기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부대 개방 행사도 진행됩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남북 철도 공동체 등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박관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과 함께 남북 경제협력 재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돼 있다며 실수요자 청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라든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 DTI 규제들을 일정 부분 우대를 주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라든가 이런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규제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결과 지금 주택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재개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여당은 경협 재개를 옹호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남북 경제협력 관련 연구자료에 대해서도 야당 측은 정부가 비공개로 일관해 활용도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비공개로 분리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제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 경협 연구 용역을 18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로 25억 3,730만 원이 투입됐는데 지금 보면 그게 대부분 비공개로 돼 있거나 자료를 요청해도 주질 않습니다. 전 정부에서 상당 부분이 비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이거를 자료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남북 간의 경의선과 동의선에 대해서는 연내 착공하기로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하셨습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역의원의 증인 재택 문제를 놓고 첫날부터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법적 근거와 관례 등을 들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 협상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남북이 금강산 신계사에 이어 유점사를 복원하기로 합의해 남북 민간교류와 불교교류 협력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천담 스님은 지난 6월 북한 평양을 방문해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조선불교도 연맹과 금강산의 4대 사찰인 유점사를 남북이 함께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유점사는 6.25 전쟁 중에 소실돼 터만 남은 사찰로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머물렀던 호국도량으로 꼽힙니다. 천담 스님은 금강산 유점사 복원 사업은 오래전부터 북측과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최고위층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산 유점사 복원을 이끌어낸 천담 스님은 월정사 등에서 수행했고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세계평화재단을 설립해 대북 사업과 UN 평화 증진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경축 특식이 교도소 재소자에게는 지급되지만 군장병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군인 급식 규정에는 특식 지급 경축일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가 제출한 병사 특식 지급 현황에 따르면 경축일 특식이 지급되는 날은 설날과 3.1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 국군의 날 등 1년에 6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도소 재소자에 제공되는 특식은 법무부 수용자 급여관리 지침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 개천절까지 포함해 1년에 9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인 급식 규정상 경축일 특식은 조각 케이크나 핫바, 과자 세트, 한과, 빵, 음료 등으로 1인당 1,500원 수준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경축일 특식 지급일이 법무부 예규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국방부 군인급식 규정에는 적시돼 있지 않다며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장병 복지 확충과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계종 통합종단의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대종사의 열반 52주기 추모 달해제가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 대중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부단히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 청정수행 가풍과 대한불교 조계종의 초석을 다진 효봉 스님. 스님의 열반 52주기를 맞아 10일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늘 참 친선조 상자보다도 내가 이제 좀 모은 사람이 곁에 와 있는 것도 좋은지 늘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큰 스님 지공도 많이 하고 그랬댔는데. 특히 이번 추모 달해제에서는 50여 년 전에 효봉 스님의 입적을 추모하며 만들어진 노래 효봉 스님 가신 날이 서울 법년사 합창단의 음성 공양을 통해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추모곡은 그동안 세간에 알려지지 않다가 효봉 스님의 손상자인 현호 스님이 법년사 합창단에 의뢰하면서 스님의 50주기 추모제부터 불려지게 됐습니다. 효봉 스님 입적하신 그 해에 만들어진 곡인데 여태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50주기 때 우리 현호 스님께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50주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해온 곡입니다.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스님의 업적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도랑을 수행도랑으로 잘 가꾸어서 또 후배들에게 이 도랑에서 수행해서 큰 독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선승으로 잘 알려진 스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조선인 최초로 판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재판 과정에서 조선인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던 자신의 처지의 회의를 느끼고 판사직을 내려놨습니다. 이후 집을 떠나 참여하는 마음으로 3년간 엿장수를 하며 떠돌다 38살에 금강산 신계사에서 석두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가야 총림 해인사 초대방장으로 추대된 스님은 한 번 화두를 들고 앉으면 좀처럼 일어설 줄 몰랐던 치열한 용맹정진으로 절구통 수자로 불렸습니다. 스님의 상자로는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을 지낸 구산스님과 일각스님을 비롯해 무소유 수행자로 존경받는 법정스님과 원로원 법풍스님, 고은시인 등이 있습니다. 스님은 지난 1966년 10월 15일 오전 10시 밀양 표충사 설해각에서 세수 79세, 범납 42세의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생전 스님이 남긴 커다란 발자취는 후학들의 가슴에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참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울산 백양사가 창건 제1086주년을 기념하는 계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백양사는 그제 울산 중구 성안동 경내에서 주지 명본 스님과 박태환 중구청장, 이진용 울산 BBS 사장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1086주년 계산대제 법요식과 부도 헌달회를 봉행했습니다. 백양사 주지 명본 스님은 백양사는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울산의 중심 도량이자 포교, 수행 도량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계산조의 창건 정신을 계승하고 앞으로 울산 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사찰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함월산 백양사는 신라 경순한 6년인 932년 백양선사가 신라의 국태민안과 울산고을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창건한 천년고찰로 최근에는 어르신 경로잔치와 해맞이 축제, 각종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심 속 포교 수행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상 스승들이 DMZ 비무장지대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DMZ 세계평화 명상대전이 내일 열립니다.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는 세계 명상 힐링 캠프도 열리는데요.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교육위원장이자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을 만나 세계적인 명상 수행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을 미리 가봅니다. 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께서는 한반도 땅끝 해남 미황사 주지이시면서 우리 불자님들과 시민들의 참된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나라 대표 선사들이 참여하는 한국참선지도자협회에도 동참을 하셨는데요. 스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셨나요? 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교육원장으로서 참선지도자협회에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참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뭐 교육 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짜고 또 지도하는 그런 역할들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공간에 가면 너무 평화롭고 고요한 공간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대립과 갈등의 그런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세계 명상대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세계적인 그런 수행의 스승들을 모시고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갈등들을 다 이제 평화로 전환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DMZ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DMZ 세계평화 명상대전에 스님께서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수행승들께서 함께 하시는지 우리 불자님들이 아신다면 또 동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이제 큰 스승이 이제 석종사의 해국 스님. 해국 스님께서 이제 그 한국의 제일 대표적인 가장 큰 스승이시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저 아잔부람 스님도 참석하시고, 또 아잔 가나 스님도 참석하시고, 그의 그런 지금 시대의 최고의 그런 선의 스승들이 오십니다. DMZ에 오시는 것만도 아주 대단한 일인데 함께 걷는 일은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13일 토요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이 세계평화 명상대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불자 사부대중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각자의 대립과 갈등, 차별심 이것들이 이제 내려져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건 바로 참선의 궁극적인 그 최고의 목표 지점 중에 하나인 것이죠. 평화로웠을 때 지혜와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차별심, 좋아하고 싫어함, 또 크고 작음, 깨끗하고 더러움 이런 차별심을 떠나서 바로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들과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고 또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자비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서 열리는 DMZ 세계평화 명상대전과 세계 명상 힐링 캠프가 내일 시작됩니다. 지난 1993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4천여 명이 참석했던 명상 집회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명상 집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명상대전 참가자들은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로 이동해 14일부터 16일까지 세계 명상 힐링 캠프에 참여하는데요. 세계적인 명상 대가들이 직접 지도하는 참선 수행과 증문즉설, 무차 토론 등을 통해 삶의 희열과 내면의 참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2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